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제 갔다가 상도 못 받고 고배만 마시고 빈손으로 돌아온 박찬욱입니다.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고맙고 또 그 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에 거의 모든 나라에 수출을 했고 감독 입장에서야 이제 자기 만든 영화가 투자해준 분들한테 손해만 안 끼치면 하는 그런 바람뿐인데 그래도 거기서 수출이 많이 돼서 그래도 큰 걱정을 조금 덜었다 이런 보람을 안고 왔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장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고요. 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히데코 역할을 맡은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아가씨로 처음 인사드리는 김태리라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구호직 역할 맡은 조진웅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한국에서는 저희 영화가 처음 소개되는 날이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안 계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좌측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환경TV 홍종선이라고 합니다. 영화 칸에서 보고 오늘 두 번째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고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객분들한테 감히 이 영화를 두 번씩 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굉장히 흡족하게 봤는데요.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영화를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 더 재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칸에서 한국어 자막이 없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감독님이 이 영화 안에 뭐 미장센이라든가 뭐 그게 미술 소품 하나, 의상 하나, 건축물 하나, 배우들의 이 매력들, 또 연기력들, 그리고 또 굉장히 저희한테 생경한 이 두 여배우의 굉장한 또 사랑의 모습,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선물처럼 갑자기 폭탄처럼 막 쏟아내셔서 제가 그걸 다 못 받았다가 이제서야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뭘 말하시려고 했는지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단 한 장면도 뭐 배우 하나 누구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최상으로 뽑아내려고 애쓰셨던, 연출하면서 제일 그 주안을 주셨던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데뷔작을 만들 때나 이렇게 이제 경력의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손님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욕심이 나는데 조금 몇 편 만들다 보면 이 영화가 좀 오래 기억되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뭐 정말 고전이 되어서 100년 후에도 시네마테크에서 상영이 되고 그거까지는 안 바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적어도 블루레이로 만들어져서 한 10년, 20년 우리 또 자식 세대까지도 가끔 봐주는 그런 영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창작자로서 제일 큰 이제 소원이죠. 그래서 이제 당장 한 번 봤을 때 재미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뭔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막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어 자막이. 그리고 이제 칸에서는 그나마도 다 영어나 불어 자막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어나 불어를 잘 해도 참 따라가기 벅찬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다 직접 감수한 영어 자막인데도 저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막의 문제가 일단 클 테고, 둘째로는 구조상 이게 일부가 끝날 때 돼서야 뭐 어떤 비밀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이야기가 이제 2부에서 반복되니까 이 비밀을 알고 보는, 그러니까 히데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볼 때는 전혀 다르게 영화가 읽힐 수밖에 없지요. 그 영화를 뭐 잘 만들고 정성껏 만들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점에서는 영화의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씩 클로즈업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찍어서 편집한 장면도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화면에 담겨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처음 볼 때는 시선이 말하는 사람 얼굴만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말을 듣는 사람의 얼굴도 이제 들여다 보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재미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예, 왼쪽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왼쪽 기자님 먼저 받으시고 오른쪽 기자님께는 다음번 기회로 드리겠습니다. 예, 뉴스토마토 함상범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 텐데요. 예,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 원작 있는 작품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번 핑거 스미스 작품을 뭐 와이프의 추천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좀 뭐 그런 외적인 이유 말고 그래도 이 원작을 좀 영화화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희 씨, 김태리 씨, 배드신 같은 경우에 되게, 저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영상미나 아름다움을 되게 좀 부각시키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되게 아름다운 배드신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주문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두 여배우는 어떤 뭐 그 상황에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좀 표현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이 작품을 애초에 읽고 추천한 사람은 저의 그 공동 제작자인 임승용 대표의 와이프였고, 그다음에 원작에서 제가 반했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건을 다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뭔가 진실을 알고 봤을 때와 모르고 봤을 때 같은 사람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이런 식의 구성이 제가 좀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의식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좀 그런 면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한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JSA는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 좋았고 읽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빨 갈아주는 장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영화로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 장면을. 내가 안 만들어도 누군가 만들어서 좀 보여줬으면 싶을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이 일깨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상 연락을 마쳤습니다. 아 예, 그 여배우들의 사랑하는 장면은 아름답다. 물론 아름다움이 중요하죠.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기본이고 이제 그 이상은 뭔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단 실제로 그 입을 열어서 하는 그 말이 많잖아요. 정사 장면 치고 이렇게 말이 많은 장면도 참 드물 거예요. 그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소리 내서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 그 자체가 그 일방적인 어떤 그 욕망의 분출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느낌의 이렇게 교감하고 배려하고 그런 느낌으로 만든 좀 친밀감의 교류랄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배우 두 분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티가 정확히 있었고요.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정확히 있었고 저는 그 감정에 충실하고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했습니다. 제 시나리오 매력 중에 하나가 대사가 굉장히 맛깔나고 재밌어요. 그게 그런 장면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한 것 같고 그냥 보다 보면은 그냥 웃음이 터지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이 우측에 계신 뒤편에 계신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스트 이지혜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배우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감독님께는 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은유를 해서 선교를 하는 장면을 넣곤 하시는데 그런 장면을 만드는 연출 의도나 혹은 이런 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런 상징성을 담아내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김민희 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홍상수 감독님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에서도 이 과거와 현재에서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연기를 하실 이번 작품에서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연기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김태리 씨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행위가 아닌 데서 그런 관능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상징이라고 취급하지는 않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일을 누구나 겪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만 있어도 또 뭐 같이 길을 걸어도 얼마든지 그런 관능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또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성행위가 있어도 성욕의 해소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감정들이 거기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은 피아노를 치는 것은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고
침대에서 몸을 섞어도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영화나 또는 예술의 묘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을 때 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가씨의 감정이 숨겨져 있던 감정이 드러나는 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보이고 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보여질 수 있는 거고,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다르게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표현하고, 그렇게 좀 다른 식으로 감정 표현을 1,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요. 진짜 죄송한데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 1, 2, 3부에 나뉘어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조금씩 캐릭터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각 장면마다 캐릭터가 달리 드러나는 연기를 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다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너무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상의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수키를 그냥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1, 2, 3부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흐름을 지키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N스타 최윤나 기자라고 하고요. 전 두 남자 배우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하정우 씨는 김민희 씨가 이전에 백작의 장점만 꼽으면은 굉장히 많이 캐릭터와 닮아 있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백작과 어떤 부분이 닮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백작이 굉장히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이해하기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랑 어떤 부분이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전작인 멋진 하루의 조병훈이란 친구랑 그 캐릭터랑 좀 가장 장점만 놓고 보자면 제일 닮은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또 조병훈은 또 저랑 어떤 게 닮았냐라고 또 물으신다면,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경쾌하고 생존 본능이 좀 강한 부분이 저랑 닮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자꾸 그 백작이 그 독특한 취미, 제가 아마 상당히 그 코우즈키가 상당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데, 굉장히 서민스럽고 또는 굉장히 좀 평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코우즈키 또한 갈망했던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심이 아니라 아주 호기심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우즈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임했었고, 그런 시각, 그런 시선을 응시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공식 매거진 스타포커스 오현지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조진웅 배우님하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조진웅 배우님께는 그 캐릭터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거의 마지막에 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으신지, 좀 편집된 장면 중에서 좀 아쉬운 장면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마지막에 조금
잔인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좀 그런 잔인한 장면이 이번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을 이제 작품마다 넣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조진웅 씨 대답을 대신 일부를 하자면 편집된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코우즈키 캐릭터는 영화 초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 것처럼 그냥 사람들 사이에 말로만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근데 막상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그 배역의 묘미라서 찍어놓고 뭐 초반에 잘라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장면, 폭력 장면은 글쎄 제 영화치고는 아주 얌전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 또 실망했다 그런 면에서 이거 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거기가 고문하고 고문 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력 묘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장면에서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외면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막 잘라지는 단면이 막 보인다거나 그 순간을 클로즈업하거나 그런 샷은 없습니다. 그냥 소리와 뭐 표정 그런 것으로 이렇게 대신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뭐 그 폭력 장면 그 정도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그 히데코가 백작을 그런 식으로 이모부에게 선물로 붙여버리는 것 그런 행동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쉽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만큼 표현이 돼 있었고 제목이 아가씨잖아요. 예. 제가 아가씨 후견인으로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응당의 지분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칸에서 어떤 기자분께서 코우즈키 번외편을 한번 보고 싶다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좀 아쉬웠다. 예, 그래서 앞에서 살짝 해드렸어요. 예, 살짝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코우즈키를 이제 수고했어 코우즈키 잘가 이렇게 떠나보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의 역할 수행을 있는 만큼은 해냈기 때문에 별로 아쉬운 건 없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김민희 씨랑 김태리 씨한테 질문 드리고 박찬욱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좀 여성들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김민희 씨를 아이같이 보는 김태리 씨의 모습과 또 그런 모습에서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아요. 좀 여성들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고민과 감정을 쌓아가면서 연기하셨는지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박찬욱 감독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아가씨로 유성희 미술 감독님께서 칸에서 벌칸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만큼 되게 미장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택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보게 된 것 같은데 가장 고민하셨던 점이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듯이 저도 그 감정을 관객들이 이해하고 그 감정에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터뷰하면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시나리오 보면서 이게 여성들의 사랑이구나,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내가 어떤 감정으로 가야 되지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보시면서도 전혀 무리 없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류성희 미술 감독이 받은 상은 이 분야, 그러니까 미술 촬영, 뭐 음악, 사운드, 뭐 이런 그 영상 및 그 소리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진짜 전문가들이 준 상이고, 그래서 사실 수상자도 늘 그 여러 분야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미술 감독이 상을 받는 건 정말 여러 해 만이라 10몇 년 만이라고들 하잖아요. 단독 수상은 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럴 만큼 그 사람 그 분야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상이고, 류성희 미술 감독도 어렸을 때부터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을 받은 것이 이 한 작품에 대한 그런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경력 전체에 대해서 그 공을 인정하는 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제가 한 것도 조금 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축하하면서도 류성희 미술 감독 축하하면서도 저도 덩달아 좀 뿌듯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 미술은 다른 작품에서 더 훨씬 중요했죠. 이 고립된 저택에서 벌어지는 얘기. 흔히 뭐 이 집이 뭐 5번째 주인공이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정말 글자 그대로 이 영화 명실상부의 5번째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하고, 특히 그 조선식 그리고 일식, 양식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을 이질감이 필요할 때는 이질적으로, 또 조화로워야 할 때는 조화롭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었어요. 한 사무실 쓰면서 미술 감독 그리고 종종 촬영 감독과 함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재가 아마 대표적인 공간일 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경은 일식, 내부는 양식의 뭐 도서관, 큰 도서관 같은 시 생겼잖아요. 그리고 기울어진 복도, 내려가면 다다미에 또 거긴 또 구두를 벗고 들어가요. 연미복을 입은 코우지키가 그렇게 들어가서 또 일식의 그 도코노마처럼 생긴 그 한복판에 무대가 있고, 그 곳곳을 꾸미는 데 있어서 단지 아름답다, 멋지다, 뭐 압도적이다, 저희가 목표하는 건 그게 아니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식민지 시대의 그 상류 계급 또 지식인의 내면의 풍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슈데일리 소준환 기자라고 합니다. 5분 모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가씨 같은 경우는 속고 속이는 관계와 그 묘사에 대한 가정이 핵심이라고 보여질 만큼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영화의 특성상 연출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속고 속이는 흐름에 있어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면서 임했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5분께서 거짓말이란 하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예, 맞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봐서는 하나의 사기 행각이죠. 그것을 이제 소재 삼아서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있고, 또 자기가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가 속은 거였고, 이런 식의 진실 게임이 있고,
그런 네 사람의 관계가 결국 핵심인 그런 영화죠. 거기에는 사랑이 끼어 있기도 하고 배신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수단은 결국은 시점 쇼트와 그다음에 시선, 눈동자,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눈동자의 움직임이죠. 시점샷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점샷의 주체인 그 인물이 어딘가를 보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가 또 눈이 마주쳤다가 싹 회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또 보고 상대방이 자기를 안 보고 있을 때 몰래 보고 이런 식의 시점샷 플러스 눈동자 움직임 또 눈동자 움직임의 그 클로즈업들끼리의 충돌 이런 형식을 통해서 묘사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구성의 영화, 이런 컨셉의 영화에서는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그냥 시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고 또 편집에 따라서 또 그러한 상황이 또 달라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우가 그거에 따른 다른 연기를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컨셉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획한 대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서로 속고속이고 하면서 생겨나는 감정들, 새로운 감정들, 뭐 그런 것들 좀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제일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한 거짓말쟁이였어요. 진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예, 지금은 고쳤어요. 예전에는 그게 면피성이었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들이 많았는데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직업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사기를 쳐서 이 아가씨의 혼을 빼먹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정말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들이 영화에 사용될 때의 그 힘이랄까 그런 게 너무 잘 사용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우즈께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상당히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계속 어떤 현상들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를 속이는 것도 내가 합리화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왔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독일이 유럽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갈망하는 그런 대사들도 약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뭐 개인적인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살아가는데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서 그런 인물이 좀 극대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로 코우즈키의 거짓말은 그건 합리화시키는 그 단 하나의 수단 그냥 일반적인 수단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코우즈키만 좀 독특한데 코우즈키는 그냥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정체성이 바로 거짓말인 사람이죠. 조선 사람인데도 일본인 행세를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거짓말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그 예술을
다 예술이라는 것, 또 영화라는 것, 또 그 서사라는 것 이런 걸 다 흔히 그냥 쉽게 말해서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짓말은 또 예술이다라고도 또는 거짓말은 창조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좌측의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 스포츠 한국의 최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박찬욱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영화에서 문소리 씨 연기가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고 임팩트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역할인데 출연하게 된 계기랑 또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정우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 여자 2명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키스 장면도 거기에 그 술이 든 그 키스 장면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거 찍었을 때 굉장히 좀 그 합이 되게 잘 맞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뭐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김태리 씨한테 뭐 잡히는 연기 할 때도 굉장히 어색하고 좀 쑥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소리 씨와 작업하는 것은 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 아이폰으로 만들었던 그 파란만장이라는 단편 영화 제 동생과 함께 연출했던 그래서 거기도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만 아기를 가져버린 바람에 그 촬영 당일날 무산됐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몸이 달고 또 제 동생이 혼자 만든 만신이라는 장편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김구마 만신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에피소드가 몇 개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그 장면만 보고 또 보고 했을 만큼 이렇게 경찰들이 쳐들어 습격해서 그 만신과 그 패거리가 달아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구슬해요. 의뢰인도 없는데 그 장면에서의 문소리 씨 연기는 정말 소름이 돋고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그러는 정말 명연기입니다.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문소리 만신을. 그래서 정말 문소리 씨 연기는 정말 인류 만신의 연기 그 굿하는 모습처럼 정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면이 있죠. 이번 작품에서 또 정말 그 조진웅 씨한테 얼굴이 이렇게 잡혀갖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모욕감을 참으려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책을 보는 척하는 그런 연기는 볼 때마다 참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네, 끔찍했고 처음에 시나리오에서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제 눈을 의심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소화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큰 파이팅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역시나 촬영할 때 굉장히 쑥스러웠죠. 의상팀에서 아대를 준비해서 테리 씨에게 어떤 민망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잘 착용을 했고요. 무사히 빨리 끝났던 씬으로 기억이 납니다. 미니 씨하고의 그 장면은 굉장히 합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때는 카메라 동선도 굉장히 무빙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니 씨하고 대사를 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 많이 진땀 흘리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미니 씨가 잘 저에게 넘겨줘서 그
그 와인을 그래도 수월하게 잘 끝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구둘레 기자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칸에서도 아가씨가 남성적인 시선으로 성애 장면을 했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비평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그러니까 앞에 있다면 정말 묻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어떤 장면 때문인지 어떤 샷을 보고 그러는 건지 어떤 앵글 때문인지 뭔가 그 시선이라면 이제 그런 뭔가가 있을 텐데 그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했다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모르겠네요. 예,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예, 먼저 말씀 주신 복독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민희 씨께 질문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영화가 굉장히 큰 도전을 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뭐 작품을 정하거나 차기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포인트가 연기 인생에서 포인트가 될 것 같은지 좀 길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게. 포인트 글쎄요. 포인트라 그냥 저는 지금까지 작품 선택하고 마음에 들고 뭔가 인연이 닿은 작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작품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그 작품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품들이 굉장히 다 소중하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었던 작품들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결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작품 고르고 작품 하고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조진웅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저는 이 영화를 처음으로는 칸에서 봤지만 영화를 보면서 참 작업할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참 향기가 좋은 영화다. 예.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향기를 한번 제대로 맡아보지 않았나. 관객분들도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기자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칸에서 보고 지금 두 번째 봤는데요. 아까 맨 처음 질문해 주신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 두 번 봤을 때 더 재밌는 영화 같아요. 다들 두 번씩 봐서 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작품 아가씨 이렇게 많은 관심 보여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1년 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감사드리고 관객분들에게 잘 좀 전달을 잘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칸에 보낸 버전에서 훨씬 더 많이 만져서 훨씬 개선된 상태로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다른 영화 다 그렇지만 제 영화 중에서도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쏟은 영화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하여간 후반 작업 기간도 제일 길었고 이렇게 감독이 할 일이 많던가 싶을 만큼 하여간 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보다도 더 애착이 가고 정이 가고 또 기대도 큰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대 중앙으로 오셔서 좌측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따 단체 컷 때 다시 보시고요. 김태리 씨 단독 컷 진행하겠습니다. 예, 좌측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리 씨 단독 컷 마치고요. 이어서 하정우 씨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 발짝 뒤에서 좌측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진웅 씨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측 카메라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정우 씨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시면 예, 좌측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박찬욱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예,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아가씨 6월 1일 개봉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